수학원 심화 강좌의 이탁인데요. 일단 앞에 있는 프린트는 다 가지고 오셨죠? 이 앞에 있는 거? 안 가져왔니? 저 문 앞에 있거든? 문 앞에서 잠깐만 챙겨와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수학원 심화 강좌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프린트기는 한데요. 자, 교재가 있고요. 학원 교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요. 나간 부분에 해당되는 거 요 녀석으로 해서 복습이랑 문제풀이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아요. 뭐 많아봤자 한 5문제, 6문제 정도 해서 있잖아.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그냥 테스트 때에 맞춰서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자 요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심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난 되게 잘하는데 어려운 것만 나는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사실 그냥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푸시는 게 맞아요. 근데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심화를 준비한다, 심화 공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계속 하는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쉬운 문제도 있을 거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정확하게 이렇게 보자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넣어놓은 거고, 쉬운 문제는 쉬운 개념을 이렇게 쓰는 거니까 너희가 이 부분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넣어놓은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해주시면 돼요. 문제 당연히 쉬운 거 들어가 있는데 답은 편하게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심화는 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알고 있는 걸 쓰는 걸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지 개념 공부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나 다 아는 건데 이걸 내가 왜 또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거랑 관련된 문제를 만약에 내가 한 번이라도 틀렸다, 그럼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능 이제 잠깐 2월이니까 한 9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9개월도 안 남았죠. 그 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걸 명확하게 만들어 내시면 킬러 문제나 뭐나 그냥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쓰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명확하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계산 실수는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겠어.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바라보는 거다라는 방향성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이야기해주는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거 관련해서 일단은 자 앞쪽에 지수 로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막 문제를 풀기는 할 건데, 기본 연산은 당연히 안 넣었습니다. 그냥 연산 관련된 거라서 안 넣었고요. 여러분들께 일단은 말씀드릴 기본 개념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거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보자라는 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설명할 거다라는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15번 잠깐만 먼저 보고 갈게요. 15번. 원래 선생님이 되게 텐션이 높고 유쾌한 사람인데 있잖아, 첫 시간은 항상 조금 쫄려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냥 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나중에 좀 친해지면 선생님과 이렇게 장난치고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툭 얘기를 던졌을 때 그냥 마스크 속에서든 어디서든 그냥 살짝 웃으면 돼. 얘들 알겠지? 분위기 너무 무겁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막 우울하거나 그러면 친구들 중에 좀 못생긴 친구 떠올리면서 한번 피식피식 웃으면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을 조금만 좋아해 주시면 좋아요. 분명히 싫지요? 싫죠, 그쵸?
수학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싫어하지만 말아줘 얘들아. 조금만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사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자, 우리가 자, 요 얘기를 잠깐만 먼저 하고 갑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라는 내용에서요. 직선이라는 내용이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직선에 해당되는 녀석은 점이라는 것과 기울기라는 녀석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직선이 나오게 돼. 그런데 어가 있어도 점 두 개가 있어도 우리는 직선을 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있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대과거에 공부를 할 때 처음으로 직선이라는 걸 배울 때 그때는 사실 중학교 때니까 너무 먼 대과거잖아. 그러니까 고1 때를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고1 때 여러분들이 직선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보통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녀석에서 자, 줄 테니까 구해봐. 이렇게 줄 테니까 구해봐. 라는 녀석도 있기는 한데 뭐도 있냐면 직선이라는 녀석에 점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점 세 개가 문제의 조건으로 등장을 한다. 등장을 해서 이 점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다.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죠? 이런 거 푸실 때 어떻게 문제에 접근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다 안단 말이야. 점 세 개가 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점이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어. 근데 이 점 좌표 2,4모, 이 점 좌표 9,3모 내 이름이야. 이 점 좌표 타, 별 이렇게 돼 있어. 이럴 때 한 번씩 웃어도 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어떤 조건을 갖다 씁니까? 이렇게 두 점이 됐든 이렇게 두 점이 됐든 이렇게 두 점이 됐든 그냥 세 점 중에 두 개로 만들어지는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녀석으로 문제를 푸시잖아요. 그렇죠? 맞잖아. 그러면 점 세 개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두 점으로 만들어지는 기울기라는 녀석에 해당되는 걸로 기울기가 같다라는 녀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단 말이죠. 근데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 문제 15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점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 a, 로그 2의 a 그리고 b, 로그 2의 b 이런 녀석 하나랑 a, 로그 4의 a 그리고 b, 로그 4의 b 이렇게 해서 점 두 개가 등장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y절편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y절편 이렇게 두 녀석이 같더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보통은 당연히 두 점의 입장에서 직선을 만들어서 y절편 구하고 두 점 만들어서 직선 만든 다음에 y절편 구했을 때 같다라고 문제 푸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점 3개짜리에 해당되는 녀석의 입장에서 한 직선 위에 존재하면 여기 있는 요 세 점의 기울기가 어쨌든 같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은 요 두 점 그리고 또 하나의 y절편이니까 여기 있는 이 y절편은 어쨌든 같은 녀석이면 0,네모라는 요런 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버린다면 요 점을 만들어 버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고 여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갖다 쓰는 겁니다. 어떻게 갖다 쓰냐? 요 녀석으로 만들어지는 기울기, 요 녀석으로 만들어지는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a-0분의 로그 2의 a 마이너스 네모 b-0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네모 같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나오죠. 이렇게 a-0
로그 4의 A 마이너스 네모 B 마이너스 0 로그 4의 B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같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을 때 자 이렇게 곱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곱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오는 녀석에 해당되는 식 아이고야 얼마 나옵니까? B 로그 2의 A 마이너스 B에다가 네모. 자 이거 네모는 절대 여러분들 무시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문자 쓴 것보다 네모가 편해서 그래.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A 로그 2의 B 마이너스 A 네모 이렇게 될 거고 아래쪽에 있는 요 녀석은 여기 있는 4 어쨌든 2분의 1로 튀어나가니까 2분의 1 B 로그 2의 A 마이너스 B 네모 2분의 1 A 로그 2의 B 마이너스 A 네모 이런 식이 나와서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쪽에 있는 식이랑 이렇게 해서 빼버리면요 2분의 1 B 로그 2의 A 2분의 1 A 로그 2의 B 2분의 1 없애면 B 로그 2의 A는 A 로그 2의 B 어떤 결론 나오죠? 로그 2의 A의 B제곱은 로그 2의 B의 A제곱 이렇게 해서 모양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A의 B제곱이랑 B의 제곱이랑 어떤 거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선식을 만들어서 y절편을 구해서 서로 같다라는 그 식보다는 점 3개라는 걸 인지를 해서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3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3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걸로 문제를 만들었을 때 풀이가 좀 더 깔끔한 거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된다? A의 B제곱이랑 B의 A제곱이 같은 건데 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f의 x를요. 자 fx를 a의 bx제곱 b의 ax제곱 a의 bx제곱 b의 ax제곱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a의 b제곱 b의 a제곱 b제곱 b의 a제곱 40 같은 녀석 두 개 더해서 40이니까 하나하나 얼마 되는 거야? 이거 20 되는 거잖아. 그럼 20 더하기 20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f의 2라는 녀석은 20의 제곱 몇 개? 2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자 이게 작년 수능 문제예요. 그쵸? 작년 수능 문제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수능 딱 치고 나서 선생님이 저기 예비 고3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를 던져줬을 때 이렇게 푸는 친구를 윈터에 와서 진짜 수백 명 중에 처음으로 한 명 딱 봤어. 이렇게 푸는 친구를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딱 수능 친 날 당연히 이제 선생님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문제를 풀었을 때 다른 선생들한테 뭐 이제 이래저래 막 이렇게 해서 서로 풀이를 묻고 어떻게 풀었냐 서로 풀이를 보여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식이 길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안 좋아했으면 좋겠거든. 나는 그냥 막 긴 게 좋니? 남들 막 두 줄에 풀 때 나 혼자 막 10줄 쓰고 되게 뿌듯해. 10줄 이겼어. 막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별거 아닌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별거 아닌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접근을 할 거냐라는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 내시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일단 한번 정리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쉬운 문제를 봤을 때 이 쉬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이라는 과목 자체에서 다뤄지는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게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그냥 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쓰겠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녀석들에 해당되는 내용 이런 녀석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냥 하나씩 이제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해 드릴 거고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알고 있는 거면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알고 있었는데 저거는 그냥 저렇게 쓰는 문제들도 있구나 하시면 다시 한번 그냥 적어 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한두 번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반복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냥 머릿속에다 그냥 각인시켜 주시기만 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나 이런 거 푸시는 건 조금 해 주셔야 되겠죠? 그냥 듣는 것만으로 마무리는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들 어떻게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걸 그냥 하나씩 앞으로 정리해 나가겠다. 그런 마인드면 됩니다. 자, 어려운 부탁은 아니죠. 그래. 딱 질문을 던지고 아무도 미동이 없으면 민망해. 민망해서 나도 모르게 혼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쓸데없이 막 하게 돼요. 막 하다 보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돼 있지.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나 혼자 이제 그냥 귀 빨개지고 등에 식은땀 나고 혼자 부끄럽게 또 화장실 가가지고 막 울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내용들을 앞으로 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 늘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간간히 한 번씩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도 정리해 놓으시는 거고 내 입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될 거야. 나중에는 되게 이제 지겨운 내용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엄청 지겹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상황인 거니까 조금만 그냥 들었을 때 이제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1년을 해줘도 잘 그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졸라 안 해요. 자, 일단은 얘들아 지금 이제 지수 첫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첫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거듭제곱근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는데 A의 n제곱 거듭제곱이라는 것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근데 있잖아. 앞쪽에 거듭제곱근을 넣어놓은 건 수능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어쨌든 다뤄지는 내용이 20년 넘게 다뤄지다 보니까 있잖아. 낼 만한 게 없어. 다 이제 고만고만한 것들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고만고만한 게 나오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기본적인 걸 썼을 때 편하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잘 안 다뤄졌던 내용들에 해당되는 게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거듭제곱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거든. 한 번 딱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됐었어, 애들 사이에서는. 와, 이런 것도 여기서 내? 이랬는데 그 이후로 또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거듭제곱을 먼저 써놓은 건 다른 이유가 아니야. 우리가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수와 로그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수 이야기도 해야 되고 로그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지수라는 녀석의 입장에서 로그를 약속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이 원래는 시작은 자연수예요. 시작은 자연수니까 이 밑에 A 자리에 들어가는 수는 사실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거든.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없고 몇 번 곱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이 녀석이 자연수에서 정수에서 그 다음 유리수로 넘어갔다가 무리수 그리고 실수까지 이렇게 지수 자리에 있는 녀석이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 A라는 녀석에 해당되는 아이가 자연수일 때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정수가 되어버리면 여기에 0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 0의 0제곱은 약속이 안 되니까 0을 빼. 근데 유리수가 들어가게 되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녀석의 수는 양수여야 되니까 여기에서 A가 0보다 큰 녀석이 필요한 거야. 근데 실수가 되어버리면 자 A의 실수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뭐죠? 여기 실수가 되는 순간 이 자리에 실수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뭐를 떠올려야 되느냐? A의 x제곱을 떠올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지수 함수라는 녀석이 만들어지다 보니 함수의 입장에서 밑이 1일 때는 y값이 다 얼마밖에 안 나와? 1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얼마를 빼겠다? 1을 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자리 지수 자리에 있는 녀석이 실수까지 확장이 되면 0보다 크면서 1이 아닌 녀석에 해당되는 밑 가지고서 우리는 약속을 하겠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녀석이 뭐가 된다? 지수의 확장. 근데 그 지수를 확장을 했더니 뭐가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a의 x제곱을 b라고 한다면 이 녀석에 해당되는 걸 x 지수값을 내가 찾고 싶어서 계산해 봤더니 로그 a의 b라고 약속을 하자라고 해서 로그까지 약속이 돼버리는 거거든. 되겠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우기 앞서서 무조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시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뭡니까? 과외겠죠? 아, 그냥 집에 재산이 많아서 괜찮니 얘들아? 그 뭐 금수저 아니면 사실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과외할 때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기억이 나신다면 기억이 나신다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미친놈아 이러면서 똑바로 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학에 가셨을 때 이야기죠. 가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뭘 따지고 싶냐. 자 A라는 녀석을 이렇게 n번 거듭 제곱했더니 B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A라는 녀석에 해당되는 이 아이를 뭐라고 얘기한다? B의 n 제곱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 제곱근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 두실 부분은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n 값에 해당되는 게 짝수냐 홀수냐 즉 n 값이 짝수일 때 만들어지는 이 a라는 녀석의 값이 b가 된다라는 이걸 찾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옵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와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혹시나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다 따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방정식은 되게 편한데 함수는 좀 어려워요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친구가 만약에 있다면 마인드를 조금 바꾸시면 돼요.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다 똑같은 형태야. 다 똑같은 형태고 그냥 모양만 조금 다르고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인 거지 푸는 방식은 어쨌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녀석에 해당되는 모양은 a 값을 찾는 게 목적인데 여기 있는 이 a를 x라는 값으로 보고 x의 짝수 제곱 한 녀석의 그래프와 y는 b라는 녀석에 해당되는 아이가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따져봤더니 어디에서 만나냐? 두 개에서 만나거나 하나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n값이 이제 홀수가 된다면 여기에서 그려지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홀수의 제곱한 홀수 제곱한 이런 녀석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뭐가 된다? 그냥 만나는 점은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n제곱근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실 건 짝수일 때, 자, 요 자리가 짝수일 때 이게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 여기는 이 n 자리가 홀수가 된다면 무조건 몇 개? 한 개가 등장한다라고 해서 요거 관련된 문제가 그냥 한두 번씩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건 확신하지 못하겠어. 진짜 이게 타임머신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나중에 미래로 가서 수능 문제를 보고 오는 그런 것보다는 로또 번호가 낫겠죠. 그렇지 않니? 요번에 봤니 혹시? 90억? 한 명이 1등 번호를 5개를 똑같이 찍어서 샀어요. 1등이 5개가 나왔어. 한 명이 90억. 세금 떼고 60억. 많이 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60억. 미래로 가면 그걸 보고 오는 게 더 낫겠죠. 괜찮죠? 근데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만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있는 1번 문제 말고 자, 다음 페이지 5페이지죠. 5페이지에 3번 문제를 잠깐만 봅시다. 자, 5페이지에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표현만 잠깐 보시면 -5에 n-1제곱을 했을 때 이 녀석의 n제곱근
이하의 n제곱근 중 실수 개수 이렇게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자, 뭐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딱 보시면 자, 나는 너네가 안 틀리고 정확하게 풀기를 원하는 거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만드실 건 n제곱근이라고 나왔으니까 n값이 짝수가 된다면 자, n값이 짝수가 된다면 n값이 홀수가 된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마이너스 5의 요 자리에 들어가는 수가 어떤 수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5의 n-1제곱은 0보다 작은 값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5의 n-1제곱 홀수일 때는 여기가 짝수가 될 테니까 0보다 큰 값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0보다 작은 녀석의 짝수 제곱근은 몇 개? 빵개. 뭐요? 홀수 제곱근은 양수 음수 상관없이 몇 개? 한 개. 이렇게 등장하니까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3부터 100까지 an 구해봐 이렇게 돼 있는데 짝수일 때는 무조건 0일 거고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니까 3부터 출발해서 자 A3부터 출발해서 A5 빠바밤 A에 어디까지? 99까지 11111 해서 개수 세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몇 개 나옵니까? 49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기준 잡아서 생각하실 건 자 짝수냐 홀수냐 짝수일 땐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서 기준 잡아서 너네가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막무가내로 막 푸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좀 정리하면서 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이제 그냥 이거는 논 외기는 한데 자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거 있잖아. 개수 셀 때 수열에서 개수 셀 때 여러분들 이런 적이 있지 않니?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센 적이 있지 않니? 나는 있는데 너는 없나 봐. 우리 보통 이렇게 발가락까지는 안 쓰잖아. 손가락까지 이렇게 해서 몇 개 이렇게 해서 셀 때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 세실 때 그냥 요거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보다 크고 만약에 n값이 5 이하다 이러면 3, 4, 5 이렇게 해서 세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한 녀석 들어가고 다른 거 안 들어갈 때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 빼면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 혹시나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생각해 줘 봐봐. 24부터 99까지 개수를 세야 돼. 24부터 99까지.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에서 이거 빼고 더하기 1 하면 됩니다. 그쵸? 근데 있잖아. 요거를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려면 얼마부터 세는 게 제일 편하니까 1부터 세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 빼면 23을 빼면 여기에 1이 되니까 여기에서 23을 빼면 76 몇 개 나오는 거야? 76개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셀 때 기준 잡는 방법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 언제는 빼고 언제는 뺀 다음에 더하기라고 언제는 뺀 다음에 빼기를 한다. 이걸 케이스를 나눠서 외운다기보다는 모든 거에 적용될 수 있는 편한 방법을 좀 떠올리고 있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도 3부터 99인데 100이라는 녀석은 1부터 해서 99까지 홀수가 50개니까 1 빠지는 거면 49개 이런 식으로 편하게 계산하는 거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잠깐만 봅시다. 자, 4번 문제는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2부터 10까지의 값이 있는데 n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21 자, n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21이라는 이 녀석의 n제곱근 중 실수가 존재한다.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려면 자, 음의 실수라는 녀석이 존재하려면 아까 써놨던 이 녀석에서 짝수가 되면 무조건 양수값일 때는 음의 실수가 무조건 존재하게 돼 있어요. n값이 만약에 홀수가 되면 어떤 녀석일 때? 음수의 값을 가질 때 음의 실수가 등장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에 해당되는 아이는 어디랑 어디를 지나게 됩니까? 3이랑 7이라는 녀석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따지는 거야. n제곱근을 따질 거니까 n값이 만약에 짝수가 된다면
이 i의 값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2일 때 가능하겠네요. 2 되겠죠? 양수니까요. 4 안 될 거고요. 6 안 될 거고요. 8 될 거고요. 10도 되겠네요. 그러면 n 값이 홀수가 될 때는 요 i의 값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3이 여기면 5 될 거고요. 5 가운데 있죠? 자, 5일 때 가능하겠죠? 7, 3, 5, 7, 9, 3, 7, 9 다 안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 기준 잡아서 어떻게 기준 나눠서 내가 편하게 따질 것이냐, 요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고, 요렇게 4개 더해 주시면 끝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시작은 되게 간결합니다. 시작도 쉽고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쉬운 거 할 때 되게 그냥 행복함을 느끼셔야 돼요. 어려운 거 하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서로 힘들어. 설명하다가 얘들 알겠지 이랬는데 얼굴 표정이 아니야. 근데 다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 가끔 만들어지거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요, 이제 페이지를 싹 넘겨보시면 이제 쉬운 내용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쉬운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걸 뽑아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 직선 그릴 때는 점 몇 개 찍어서 그래프 그립니까? 보통 2개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죠. 그쵸? 이차함수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죠? 이차함수를 그릴 때는 꼭지점을 찍어 놓고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따진 다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죠. 그럼 여러분들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문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십니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등장할 때, 자,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y는 a의 x제곱이 있어요. 그럼 y는 a의 x제곱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a라는 녀석이 1보다 클 때랑 a라는 녀석이 0과 1 사이일 때, 아까 얘기했죠.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경계가 딱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 그냥 증가함수고 이렇게 되면 감소함수고, 나는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이미 외워놔서 여기 있는 1보다 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 0과 1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돼 라고 이제 외운단 말이야. 근데 외우는 거 물론 좋은데 있잖아, 여기에 있는 지수함수 그리고 또 따로 그릴 로그함수라는 요 녀석은 반드시, 자,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갑시다. 뭐냐면요,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면 되느냐, 그래프를 그리면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요. 이 순서는 살짝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지나는 점, 그리고 증가감소가 있고요, 그리고요 점근선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 지수함수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지나니? 0,1을 무조건 지나. 선생님, 저는 a의 x제곱이지만 저는 여기에 제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 거니까 전 여기에 1조를 넣고 싶어요. 이건 정신병이에요. 근데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정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겨. 그래서 반드시 지난다고 하는 점 하나 찍어놓고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의 크기를 봤더니 증가감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증가감소 따지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마이너스 무한대 저쪽 끝으로 가면 점점 0에 가까워진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이쪽으로 보내면 0에 가까워져서 여기 x축이라는 y는 0이라는 요선이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 라고 해서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얘기를 그럼 왜 하느냐, 여러분들 그래프를 하나를 배우시잖아요. 그래프를 하나를 배우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그 그래프를 그대로 이동시키는 녀석에 대해서 배워.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지나는 점에 증가감소의 점근선이라는 녀석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평행이동하는 녀석들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녀석에 해당되는 고정되어 있는 요 녀석에 해당되는 걸 그대로 갖다 붙여서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상황인 거야. 반복.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찍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로그라는 녀석에 해당되는 아이가 만약에 그려진다라고 하면 로그라는 이 녀석은 자 a가 똑같이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를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얼마 넣으면 1 집어넣으면 0 되는 아이니까 이렇게 1,0을 지나고 여기에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y축이 점근선이 되면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야. 여기 있는 녀석은 1,0을 지나는데 y축이 점근선 되고 감선은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놓은 거에 정확하게 점만 잘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있잖아 내가 이 점을 왜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들 2의 x제곱 그래프랑 3의 x제곱 그래프랑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치? 그러면 보통 책이나 이런 곳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으면은요 얘가 만약에 y는 2의 x제곱이야 자 3x제곱을 그리고 싶어 3x제곱 어디에 어떻게 그려집니까? 3x제곱은요 요 녀석보다 더 가파르게 이쪽 편에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쪽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그러면 얘들아 a가 1보다 큰 상황에서 a 값이 점점점 커지면 y축에 붙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지수함수 로그함수 두 함수가 같이 그려져 있는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한 번쯤 풀어보신 적 있죠? 그 문제 어렵니 쉽니? 들리니? 분명히 들릴 텐데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듣고 있을걸? 자 보통 합답형 문제는 얘들아 합답형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이거는 그냥 원래 싫잖아 원래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어렵게 느끼는 문제의 유형을 내가 얘기해 줄까? 일단은 문제가 4줄이 넘어가면 싫어해. 그리고 문제 끝에 대괄호에 4점 있으면 싫어해. 근데 문제 중간에 상자 들어가서 조건, 가나 이런 거 나오면 싫어해. 근데 상자에 가나가 있는데 그 밑에 상자에 기억 니은 디귿 있으면 졸라 싫어해. 엄청 싫어하잖아. 그리고 그런 문제가 보통 이제 킬러급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위치관계 관련된 문제가 어쨌든 그래프가 나오면 다행인데 그래프가 나오면서 밑에 기억 니은 디귿 상자로 해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런 종류의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얘기한 게 A라는 녀석이 지금 2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3일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우리가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0 넣으면 1을 지나는 녀석은 맞잖아 그치? 근데 이런 지수함수가 등장했을 때 그래프가 어디에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지수함수의 입장에서는 뭐를 그리느냐 요 자리 x는 1이라는 선을 이렇게 긋는 거야. 즉 1이라는 값을 넣어서 정점을 찍었을 때 2가 나오고 여기는 3이 나오게끔 점이 찍히니까 더 위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정점 0,1에 더 위쪽으로 그려지는 녀석이 나온다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기왕 외우실 거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으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잖아. 그럼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얘는 x는 1을 그렸어. 자, 내가 요거 로그 2x라고 한다면 로그 2x라고 한다면 로그 3x는 어디에 어떻게 그려지면 됩니까? 로그 3x는 얘보다 위쪽으로 그려지니 아래쪽으로 그려지니? 아래쪽. 이쪽은 아래쪽이겠죠. 근데 그걸 찾으실 때 지수함수는 x는 1 기준으로 위치를 파악했다면 로그함수는 y는 1 기준으로 왜?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xy 자리를 바꿔서 여기 있는 녀석 y는 1 기준으로 이 녀석이 2가 된다면 3이라는 녀석에서 지나가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나게끔 우리는 로그함수를 바깥쪽에서 뚫고 안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 개를 추가시킨 겁니다. 추가를 시켰는데 여기는 이 세 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그냥 그래프 문제 나오면 그냥 대충 다 하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하나의 시나리오 레파토리가 필요해. 근데 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위치관계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1이라는 선 또는 정해져 있는 점 1이라는 이런 선들을 그렸을 때 지나는 점들에 해당되는 걸 뭐 하겠다? 위치를 파악하겠다. 좌표를 읽어내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서 시작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거든.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학 공부를 하실 때요. 수학 공부하실 때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함수 그래프를 무조건 다 외우거든.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점을 찍게끔 시켜요. 하나씩 하나씩 찍었더니 이렇게 되는 걸 너네가 시간 걸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한번 찍어봐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함수를 어렵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점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문제를 풀고 싶고 외운 걸 쓰고 싶은데 보통 등장하는 문제들은 외운 걸 어떻게든 활용하는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생각하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생겨.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거고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 그걸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그러면 지수함수 입장에서 우리가 위치관계 따질 때는 지수함수는 얼마를 기준으로 그냥 제일 편하게 x는 1이라는 요 녀석에 해당되는 선 기준으로 우리가 위치를 따지면 좀 편한 거고요. 로그 함수는 요걸 대칭해서 얼마? y는 1이라는 이런 선을 그렸을 때 조금 편하게 우리가 그래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책에 7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자 7페이지 보시면 자 ax제곱 bx제곱 0과 1 사이 그리고 0과 1 사이에 AB가 있는 거 1보다 큰 상황에서의 AB 있는 상황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런 게 나왔는데 로그 하나만 잠깐 보죠. 로그 일단 로그의 입장에서 자 y는 로그 ax인데 1ab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런 녀석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하나를 그려놨어. 나 이거 로그 a의 로그 a의 x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b라는 녀석은 자 b 값이 더 큰데요. 여기에 얼마인 선을 그려서 y는 1인 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a가 되는 상황이니까 b라는 녀석은 요거 뒤에 있어야 된다. 더 크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1,0 점점 지나면서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위치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냥 흐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이런 상황에 이런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얘는 로그 AX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건 로그 B의 X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안 알려주고 자 그래프 두 개가 이렇게 있어. A와 B 사이에 대소는 뭐로 비교하는 거야? 로그 함수니까 Y는 1이라는 선을 그리면 대소 관계가 편하게 나오게 돼 있어.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론을 뽑아내는 거야. 그래프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섞여 있어. 지수와 로그가 섞여 있는데 밑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요 밑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런 녀석에 해당되는 아이의 대소 관계를 내가 비교를 해야 돼. 지수 로그는 비교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근데 같은 로그를 만들거나 같은 지수를 만들면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종류의 그래프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은 선 하나를 그려서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이용을 해서 대소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래프로 뭐 하는 작업을 해주면 된다? 통일시키는 작업을 해주면 된다. 지수 로그가 섞여 있으면 지수로 통일을 하든 로그로 통일을 하든 그 작업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면 된다라는 결론까지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심화든 개념이든 있잖아. 개념 강좌냐 심화 강좌냐 그 차이가 여러분들 되게 모호한 건 알고 계시죠?
내가 생각하는 심화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따로 배웠던 내용들을 싹 다 묶는 작업을 하는 게 나는 심화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쉬운 내용도 있을 거고 어려운 내용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기준에서 그 풀이 방법이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이제 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시면, 자 봐봐, 지금 함수에 들어와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그냥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지수 로그 함수는 이런 아이들을 체크하면 된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체크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다른 그래프 하나가 더 등장을 해서 위치 관계를 따지게 되면 요 중에서 뭘 이용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생기는 정점에 해당되는 걸 비교를 해서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였고, 그리고 종목이 같은 녀석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따지기가 편한데 다른 종목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자? 같은 종목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지수 로그 함수의 위치 관계 관련된 문제 풀이 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5번은 여러분들이 잠깐 해주시면 되고 8번 잠깐만 보실게요. 8번. 자, 8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요. 나와 있는 그래프가 지수 로그가 섞여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본 문제예요. 1, 1. 하나, 둘, 셋. 샵, 샵. 1, 1. 그리고 한 녀석은 요렇게, 다른 녀석은 요렇게. 그리고 또 다른 녀석은 y는 x가 그려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있는 녀석이 cx제곱, 요게 bx, ax, 이 녀석이 로그 bx, 여기 있는 식이 로그 ax.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있잖아, 여기에 있는 요 녀석들 중에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은 지수함수고 얘들은 로그함수야. 로그함수는 얼마를 그리면 y는 1이라는 이런 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에 요 좌표가 요 자리 이렇게 가는 녀석 a죠. 이렇게 가는 녀석 따라가면 b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은 원래 x는 1을 그려서 만나는 점이 c가 되는데 요 녀석에 해당되는 거 옆으로 보내서 c에 해당되는 걸 내리셔도 상관이 없죠. 근데 기왕 푸실 때는 어떻게? 여기 있는 요 녀석에 해당되는 걸 y는 x에 대칭해서 로그를 만들면 이쪽에 있는 점은 여기를 지나가게 될 거고 y는 x 위에 있는 요 점을 지나게 될 테니까 이 점에 여기를 지나면 이 뒤쪽으로 지나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요런 녀석의 그래프가 뭐가 된다? 로그 c의 x 라는 녀석이 되니까 만나는 점 y는 1과 만나는 점 어디? 요 점이 c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문제 풀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을 왜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섞여 있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문제 자체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같은 종목을 무조건 만들어서 비교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달라는 거야. 제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에 해당되는 녀석을 파괴하는 내용, 그냥 좀 새롭게 보는 내용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x는 1을 집어넣으면 찍히는 점을 옆으로 보냈을 때 y는 x와 만나는 아이가 c가 되니까 여기가 c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묶으면 되죠. 자, 여기가 c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본다거나 함수 그래프 모양 위치를 바꿔서 모양을 보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냥 안 틀리는 가장 좋은 방법 뭐 해라? 함수의 종목을 통일해라.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별거 없죠? 자, 이런 녀석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냥 선생님의 스타일이 사실 어떤 걸 좋아하냐면 어려운 걸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어렸을 때 배운 걸 쓰는 걸 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웠다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고3 때 그냥 수학 원을 배우면서 쓰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고전에 고1 때 배웠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냥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면 문제풀이가 편한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 들으면 그냥 다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들었을 때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까먹고 그 문제를 다시 봤는데 분명히 이게 편하게 푸는 방법이 있었는데 안 떠오를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과거에 내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문제풀이에다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걸 그냥 주구장창 계속 고민하시는 겁니다. 근데 고민하다 보면 얘들아 그런 경우 생기지 않니?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있어. 근데 나 혼자 한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중간에 자를 수 있어 없어? 자, 중간에 잘라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고민을 해야 될까요? 성격 차이인데 야 얘들아 너네 문제 풀다 보면 자 모의고사 푸실 때 어떻게 푸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죠. 종 칠 때까지. 종이 딱 치는 순간 어때? 일사불란하게 모두 다 동시에 종이를 촥 넘기지. 그리고 1초, 2초, 한 3초 됐는데 누군가 종이를 탁 넘기면 고개 들어 안 들어? 촥! 옆에서 촥! 사실 신경 쓰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풀어가는데 만약에 4점 시작이 9번입니다. 8번에서 막혔어. 8번에서 막혔어. 자, 쿨하게 넘어가십니까? 사람은 있잖아. 그날의 컨디션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못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막히면 그 순간 그냥 잠깐 뇌절 상태가 된 거야. 그럼 잠깐 넘어가도 괜찮은 거잖아, 얘들아. 근데 넘어가냐고. 못 넘어갈걸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넘어간다고 해도 계속 신경 쓸걸요. 9번을 풀고 있는데 자꾸 8번이 아른거려. 헤어진 연인처럼 자꾸 질척대 나한테. 꺼져! 이렇게 하고서 그냥 버리셔야 되는데 못 버리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고민을 할 때 끊는 연습도 분명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런 걸 추천하고 싶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목 통일해서 편하게 풀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그래프 관련된 문제도 막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그런 거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안 풀리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오늘 고민 한 10분 정도 하시고요. 내일 또 10분 정도 하시고요. 모레도 한 10분 정도 하신 다음에 해설 보세요. 아, 해설을 안 봐야 사고력이 는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고력은 이미 끝났어요. 더 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어. 한계치가 있는데 과거에 배웠던 걸 어떻게 더 활용하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사고력을 늘려야 되는 거지 내가 문제를 보고 그거에 대한 걸 더 활용하겠다 못해요. 듣는 거 보는 거 말고 혼자서 생각하는 데는 진짜 시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10분 10분씩 이렇게 보는 거야. 분명히 이제 오늘 이 프린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제를 이제 푸실 거고요. 설명해 드리는 문제 외에도 다른 거 하겠지 오늘? 아, 오늘 수학은 혹시 계획이 없니 얘들아? 그 나만의 시간표 이런 거에 계획을 안 넣어놨나?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시간표를 짜고 공부할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냥 그날 배운 거 그날 어느 정도 조금씩은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립시다. 진짜 중요하니까. 대신에 이제 안 되는 거 그냥 그 다음 날로 좀 넘기고 그 다음 날로 좀 넘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아마 1교시일 거예요. 월요일 1교시 죽음이에요.
졸라 쫄려. 들어오면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이제 눈을 뜨지 않아. 자 잠깐만 볼까요? 이래도 눈을 뜨지 않아. 그런데 자 얘들아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야, 이거 엄청 중요해. 안 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얘들아 모의고사 풀 때는 이런 순서를 한번 풀어봐. 이런 식으로 말해. 다른 팁 같은 거 딱 던지면 갑자기 눈을 떠. 팁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자 성적대가 잘 들어. 성적대가 그냥 등급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점수대로 놓고 봤을 때 세 문제에서 네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틀리는 친구들, 네 문제 다섯 문제까지 가자. 80점부터 이렇게 위쪽에 있는 점수대가 항상 80점 위로 유지되는 친구들 중에 혹시 시험 문제 풀 때 4점짜리부터 먼저 풀어보는 사람 있니? 강심장이어야 할 수 있어. 2점, 3점짜리는 어쨌든 나한테는 쉬운 거니까 내가 집중력이 제일 높을 때 모두 다 종이를 넘겨서 문제를 풀 때 나 혼자 여러 장을 넘기겠다. 다른 친구 1번 풀 때 나는 9번부터 풀겠다. 근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한 12년 전부터 하거든요. 진짜야 진짜. 12년 전부터 야 진짜 만약에 문제 풀 때 네가 좀 자신 있으면 2점, 3점은 어쨌든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고 4점짜리 어마어마하게 집중해서 푼 다음에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면 2점짜리 가서 좀 쉬다가 다시 집중력이 좀 생겼다 싶으면 또 4점짜리 넘어가는 거 이거 한번 해봐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 일단 멘탈이 졸라 강한 친구들은 성공해요. 근데 보통 이제 멘탈이 거의 다 뭐 트럭이 밟고 지나간 쿠크다스급이거든요. 없어요. 멘탈이 없는 친구들은 조금 애매하더라고. 근데 아직 모의고사 시즌이 아니니까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모의고사 보실 때 스스로 모의고사를 볼 때 100분 제곱 문제를 풀잖아. 200분 제곱 푸십니까? 수학은 30문제니까 일단 2박 3일로 깔끔하게 시간을 쪼개서 그러지 마시고 100분 딱 재서 문제를 풀 때 90분 체크 딱 해놓으시고요. 10분 잠깐 남겨놓으시고 30분 이렇게 쪼개놓은 다음에 처음 30분을 4점짜리 풀어보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점수대가 그 정도 되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집중력이 제일 좋을 때가 시작할 때거든. 딱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집중력으로 4점짜리 빡빡빡 마킹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2 혹시나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지금 내가 쓰는 점수는 표점 아닙니다. 원점수로 만약에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게 된다면 독특한 방법으로 시험을 보라고 해주신 모규탁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 주면 돼요. 졸라 싫겠지? 자, 여튼 봐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눈들이 다 이제 확 뜬다니까. 참 묘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그래프로 잠깐만 돌아옵시다. 이 무거워지는 분위기. 자, 그래프로 잠깐만 돌아와봐봐. 잠깐만 돌아오면 돼. 잠깐만.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지수 로그의 입장에서 밑이 달라질 때 그래프에 대한 위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고로 이런 걸 딱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넣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다 알잖아요. 그럼 그 들었을 때 근데 나 아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야. 두 가지. 자, 여기에 지수함수가 있어요. 지수함수가 있고요. 이쪽 편에 지수함수를 옮긴 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그렸죠? 딱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죠? 그렇지.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주는 게 사회성이야.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만약에 옮겼다고 하면 이쪽 점에 있는 아이가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렇게 이동이 될 거야. 그치?
맞니? 야 그럼 이제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점을 옮겼어. 이렇게 옮겼어. 근데 이쪽 점으로 간 거야. 그러면 요 녀석에 해당되는 아이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연결을 딱 하면 x축으로 m, y축으로 n 이렇게 이동한 녀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니? m분의 n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다르게 질문해 볼게. 곡선이 있는데 곡선을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시켰어. 근데 두 곡선에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이 그려졌어.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 m분의 n이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다르게 물어볼까? 자,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있고요. 여기 있는 요 녀석을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움직였어요.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움직여서 내가 여기다가 기울기가 2인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이렇게 딱 그렸어.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이 어디로 움직이는 겁니까? 기울기가 2. 얘를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야. 그러면 곡선에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움직였을 때 직선의 기울기도 2니까 x축으로 1, y축으로 2 하면 어디 위로 가져야 돼? 직선 위에도 있어야 되고 곡선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니? 여기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얼마? 2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3분 길이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5가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되게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냥 평행 이동을 시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n,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넣겠다. 라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 근데 있잖아, 그걸 직접 그래프를 그리고 이동된 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직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직선은 점과 기울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럼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겠네. 근데 곡선 위에 있는 점을 내가 기울기 2인선을 그려놓고 여기 있는 이 곡선에서 이쪽으로 갈 때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올린 녀석이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쪽에 있는 이 점은 분명히 어디로 가줘야 된다?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옮기면 여기 곡선 위로 가줘야 돼. 근데 딴 거 보지 마시고 직선만 본다면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움직였을 때 또 직선 위로도 가야 돼. 그럼 직선 위로도 움직이면서 곡선 위로 움직인다는 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교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좀 잘못 그리긴 했는데 좀 많이 잘못 그렸어. 여기는 이 점이랑 여기가 루트 5. 여기도 루트 5. 쌤 달라요 이러지 마. 너네 국어 공부할 때 시적 허용 배우잖아, 그지? 수학 시간에는 수학적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지랄맞게 그려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자, 이거 내가 뭐 그린 거야? 원 그린 거예요. 수학적 허용.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무슨 색? 너네 잘 생각해봐. 자, 공이 있는데 이렇게 칠했어. 자, 이거 무슨 공이라 그러니? 자, 이렇게 해놓으면 흰 공 2개, 검은 공 1개입니까? 흰 공 1개, 검은 공 2개입니까? 보통 검은 공 이러면 이렇게 칠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거 무슨 색이야?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 그럼 또 이거 흰색 분필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무슨 공이야? 검은 공이잖아요. 묘하게 안 맞지만 이게 수학적 허용. 자, 여기 수학적 허용 잠깐만 써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자 곡선이 이동되는 점에 해당되는 이 간격 1의 2가 1의 2. 이거 너무 좀 비하기 심하다. 부끄럽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동되는 녀석에 해당되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식을 어떻게 만들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점의 이동 한 녀석이랑 점이 점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 점을 이은 직선 사이의 관계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잠시 조금 쉬운 걸 하나를 먼저 풀고 갑시다. 자, 7번 잠깐만 보실게요. 7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요. 문제에서 로그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원래 함수인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관계인 거야? 역함수 관계인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함수 관계라는 녀석은, 자, 여기는 이 역함수 관계라는 녀석은 어디에 대칭하면 된다?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두 교점의 x좌표가 각각 1과 3이다. 라고 얘기하면, 자, 잠시만 이거 칠판 잠깐만 봐줄래? 자, 보통 y는 x를 이렇게 그려요. y는 x를 그리고 로그 함수에 해당되는 거 모양 잠깐 보시면 뭐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지수 함수는 요거 대칭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아, 그래서 여기는 요 두 점에서 만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야, 오늘 그림의 컨디션이 상당히 좀 애매하다. 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봐봐. 얘들아, 역함수끼리는 서로 무조건 y는 x 위에 교점이 생깁니까? 아니죠. 무슨 함수일 때는? 증가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 생겨. 그지? 야, 그럼 그거 반대가 뭐야? 미안합니다. 감소함수일 때. 야, 이렇게까지 연기를 해야 되니? 졸라 개 발연기였다. 미안하다. 감소함수일 때는 어디에 생기는 거야? y는 x 위에도 있고요. 양쪽에 더블로 생깁니다. 그렇죠? 쌍으로 생겨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두 점이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y는 x라는 이 선상에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감소하는 녀석이면 무조건 몇 개가 나오게 됩니까? 홀수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홀수개.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두 개라는 요 녀석이 뭐를 의미한다? 아, 그냥 증가함수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증가함수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함수의 식 로그 ax 더하기 m, y는 로그 ax 더하기 m이라는 녀석에 얼마? 1 넣었을 때 1 나오고 3 넣었을 때 3 나오는 녀석을 뭐 해주면 끝? 대입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지? 그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런 문제, 여기 있는 요 녀석에 해당되는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역함수라는 녀석이 등장했을 때 증가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감소할 때는 이쪽이랑 이쪽이랑 한 점에서 만약에 만나면 대칭한 녀석도 만나게 될 거고 y는 x 위에서도 만나니까 여기 위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세트. 그래서 짝수계에 무조건 한 개 더한 녀석이 교점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는 내용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어? 수학원 되게 잘하잖아. 그럼 수학도 잘하게 될까요? 결이 달라서 안 될까? 아니야, 똑같아. 어느 하나 되게 잘해놓으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대로 다른 과목도 생각하게 돼서 되게 그냥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생각하시는 겁니다. 모양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7번 문제는 1, 1, 3, 3 이렇게 넣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자, 페이지 잠깐 넘기셔서 9번과 12번을 볼게요. 9번 먼저 잠깐 봅시다. 9번.
자꾸 의도치 않게 자꾸 웃기고 싶어서 이거 어떡하지? 자, 잠깐 내용을 보시면요. y는 2분의 1 x제곱이랑 y는 2분의 1에 x-3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모양이 나왔어요. 모양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이제 직선 두 개가 나오죠. 2x 더하기 1, 2x 더하기 9. y는 2x 더하기 1과 y는 2x 더하기 9.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되죠? x축으로 3, y축으로 얼마? 6만큼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그럼 x축으로 3, y축으로 6만큼 이동했다는 그 표현 자체가 뭘 뜻하는 거야? 3에 6만큼 이동하면 이동된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얼마짜리가 돼야 되니? 2짜리가 되어야만 돼. 그치?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선 두 개 다 기울기가 얼마짜리? 기울기가 2짜리인 녀석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2짜리인 요런 선에 기울기 2짜리인 요런 선에 지금 나와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제 잘 그려야 되는데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자 직선 먼저 보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점에서 이동된 점이 만약에 있다면 x축으로 3, y축으로 6만큼 이동하면 돼. 그치? 그래서 요 직선 보지 말고 이쪽으로 만약에 이동이 됐다라고 한번 해봐. 근데 이 직선상에서는 기울기가 2짜리니까 x축으로 3, y축으로 6 이동하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느 점으로 가줘야 되잖아. 기울기 2짜리니까. 그러니까 이 점 다른 점으로 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여기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요 녀석에 해당되는 이 길이가 그럼 얼마가 된다? x축 3, y축 6이 돼서 얼마? 3 루트 5라는 요런 녀석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잘 봐. 여러분들 자꾸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고1 때 있잖아요. 고1 때 학교 다니셨죠? 고1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직선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웠는데 원이라는 거 배울 때 처음에 원을 약속을 하고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원에다가 그 앞에 직선 배운 걸 갖다 붙여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고 하나씩 거기다 계속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배우거든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생각하면 돼 이제. 아까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야기를 해놓고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밑이 달라지는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그리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이 지수함수랑 직선이라는 녀석의 위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곡선과 직선의 입장에서 기울기에 해당되는 녀석과 이동된 녀석이 같을 때는 여기 있는 점이 직선이 있는 점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동될 수밖에 없어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된다? 3루트 5가 된다. 그럼 또 다른 직선이 하나 더 있잖아요.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이렇게 또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녀석도 결국 이 점이 이쪽으로 이동되는 거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 3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문제를 푸셨겠지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자 마주보는 한 쌍의 선분이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으면 무슨 도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 원래는 두 쌍이 평행해야 평행사변형인데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고 이 점에서 이렇게 얘들도 평행한 녀석이니까 이 부분이랑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랑 넓이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여기다 메꿔 넣으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계산하시면 되고 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내가 따질 건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따진다? 루트 개수제곱 더하기 개수의 제곱분의 상수항의 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지는 거다.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선생님 저는 이런 직선이 있을 때요. 이거랑 x계수랑 y계수가 같은데 상수항이 다른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따질 때 저는 여기에서 한 점 체크한 다음에 그 점에서 여기 거리 따지는데요.
아 괜찮지. 상관없지. 근데 요런 녀석에 해당되는 아이의 기울기가 같은 녀석의 거리를 따질 때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하는 방법 그 식 중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여기 있는 상수의 차의 절대값이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라는 거 그냥 알고 있으면 바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는 해두시고 이런 거 그냥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고 그냥 점 찍어서 거리를 따지겠다 전혀 문제될 건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넓이 3루트 5에다가 루트 5분의 8 축축 2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이 문제랑 비교할 거야. 자 이 문제랑 비교할 게 12번입니다. 자 12번. 자 12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요. y축 어딨냐? 여기 있다. 곡선이 너무 싫다. 3분의 2의 x 더하기 3 더하기 1 y는 3분의 2의 자 이거 이제 잠깐 보시면 곡선에 해당되는 녀석의 미시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x 더하기 3에서 x 더하기 1이 되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돼. x축으로 2만큼 움직인 거야. y축으로는 1에서 3분의 8이 됐으니까 1, 3분의 3, 3분의 8 얼마 이동한 거죠? 3분의 5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점이 x축으로 3에 y축으로 3분의 5만큼 이동했다라고 해서 옮겨진 두 점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직선의 기울기는 x축 2의 3분의 5니까 6분의 5라는 녀석이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들아 6분의 5라는 기울기인데 얘는 기울기가 지금 얼마짜리야? 2짜리거든. 자 직선과 곡선에 해당되는 점의 이동, 평행 이동 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직선 기울기랑 다른 녀석이 등장을 했지.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쓰는 요런 녀석에 해당되는 이 모양을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곡선의 입장에서 쓰지는 못하는 거야. 근데 직선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울기가 2짜리인데 문제에서 선분 PQ라는 자 여기 있는 요 녀석 여기 있는 요 선분 길이가 얼마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루트 5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드실 때 뭘 만드는 거냐? 여기 있는 게 루트 5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잘 그렸는데?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 얼마? 2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루트 5가 되고 기울기 2짜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 자리에 자 이제 잘 봐봐. 요 자리에 여기는 요 점에 이 녀석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만약에 둔다면 요쪽의 x좌표는 t 더하기 1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t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는 여기에다 t 넣으시면 되니까 3분의 2에 t 더하기 3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의 y좌표는 위에 있는 녀석에다가 t 더하기 1을 넣는 거니까 3분의 2에 t 더하기 2 플러스 3분의 8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두 녀석의 y값의 차가 얼마가 되어주면 돼?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요 녀석에 2를 더했을 때 위에 있는 값이 되면 된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네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 이야기할 내용은 계산도 물론 이제 해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잠깐 보세요. 3분의 2에 t 더하기 3에다가 플러스 1에서 2를 더한 값 얼마? 이렇게 3을 더한 녀석이 3분의 2에 t 더하기 2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넘어가고 이 녀석이 싹 넘어오면 3분의 1은 이거 넘어가면 3분의 2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에 t 더하기 2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됐죠? 자 그럼 요 값이 같아지려면 t 값이 얼마면 됩니까? 마이너스 2면 되거든요.
자 이제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이 점에 t 값이 마이너스 2인 걸 찾았어. 마이너스 2인 걸 찾았어.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y절편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 점에 해당되는 좌표, 이 점의 좌표, 두 점 좌표 이용해서 직선 구하면 y절편 나오겠죠. 그쵸? 그쵸? 근데 생각을 조금만 편하게 만들어 봐봐.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야.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축으로 얼마 이동하고 2 이동하고 y축으로 얼마 이동하면 4 이동하면 뭐가 나오게 돼? y절편이 나오게 돼. 그치? 맞니? 그러니까 요 점에 y좌표에다가 얼마 더해주면 끝나는 거니? 4 더하면 끝나는 거죠. 의미 아시겠습니까?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닌데 점으로 혹시나 여러분들이 직선을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나 만에 하셨다면 원래 그게 맞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가 선이라는 녀석이 등장했을 때 그 선에 해당되는 기울기라는 녀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를 어디에다 넣어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딱 넣으면 이거 얼마냐? 마이너스 2 넣으면 3, 마이너스 2, 1, 3분의 2 더하기 1 얼마? 3분의 5라는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2, 3분의 5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 마이너스 1, 얼마 이렇게 해서 두 점으로 직선 찾는 것도 물론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증가량분의 증가량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기울기가 2짜리가 되고 유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2 커질 때 얼마 커지면 돼? 4 커지면 y절편이 된다. 그럼 여기에다 얼마 더하면 끝? 4 더하시면 끝나는 거니까 3분의 17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지. 그치? 이게 어렵냐라고 묻고 싶은 거야. 이 내용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울기 구하는 증가량분의 증가량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방향으로 맨날 공부하는 걸 있잖아. 다시 역방향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내가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심화인 거야. 나는 오늘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공부하는 걸 부정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부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게끔 공부해 달라는 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서 마지막에 쓰는 건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 중간에는 이 직선의 기울기로 뭐를 찾아냈습니까? 선분 길이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냈고,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찾았을 때 여기 있는 점과 이쪽에 있는 점을 뭘 만들었니? 좌표를 만들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라는 녀석은 그래프를 그리겠다. 물론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그려야 풀리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프가 등장되어 있는 녀석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든 함수 관련된 문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을 지정하는 작업들, 좌표를 잡아내는 작업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계속 해 오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그냥 뭐라고 생각해서 이거 그냥 좌표를 잡는 작업이다, 좌표화 시키는 작업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에서 필요하다면 내가 이 점을 뭐라고 잡았을 때 관계가 어떻게 돼서 이 점 좌표는 이 문자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진다 라는 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또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9번과 12번 문제는 딴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동된 녀석과 직선 기울기가 같을 때는 이렇게 편하게 풀리는 아이가 있어. 다르게 되면, 다른 상황이 되면 저게 했던 것처럼 다이렉트로 풀리지는 않지만 직선의 입장에서 선분 길이가 등장했을 때 무조건 뭐 하는 게 가능한 거야? 얼마 이동하고 얼마 이동했다 이런 거 찾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그거 좀 이제 짚어가면서 문제 봐달라는 거고요. 자, 그 앞에 10번 문제 잠깐 보실게요. 10번. 아마 이제 수업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선생님이 그냥 되게
캐롤 이런 걸 흥얼거릴 거예요. 이제 준비하실 때 됐거든요.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남학생들은 어떤 PC방에 가서 밤을 샐 것인지 24일부터 26일까지 쭉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 이거 미리 준비해야지. 올해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고3 수업을 개강합니다. 졸라 슬프죠. 근데 얘들아 더 슬픈 게 뭔지 아니? 개강을 딱 하잖아. 진짜 근데 고3 애들이 수업 들으러 와요. 그러면 진짜 나도 모르게 되게 짠해져가지고 애들한테 먹을 걸 사주고 시작해. 그걸 알고 오는 건가? 근데 여러분들은 올해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집에서 계세요. 자, 이거 잠깐 봅시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래프가요. y는 2의 ax 제곱 더하기 b 이런 녀석이고요. 요 아래쪽에 y는 x라는 녀석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졌을 때 사실 문제가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AB라는 녀석의 길이, 자, 이 녀석 그래프에서 이전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루트 2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y는 x 위에 6루트 2라는 녀석의 3분이 등장을 하게 되면 증가량분의 증가량에 해당되는 거 따져보면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결국 이쪽 자리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선분 길이가 얼마? 6자리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은 내가 모르니까 이걸 t라고 두면 이쪽 자리에 있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니? t 더하기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녀석의 y좌표는, 자, 여기에 y좌표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뭘 넣으시면 됩니까? t를 넣으셔도 되기는 하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런 정신 나간 짓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푸는 게 목적이니까 t 넣으면 y는 x 위에 있는 점 t 더하기 6을 넣었으니까 여기는 t 더하기 6, t 더하기 6 이렇게 봐주시면 넓이가 지금 얼마? 3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t 더하기 6 2t 더하기 6 6은 30. 그럼 t좌표 나오죠. t좌표가 나왔을 때 여기는 요 점 나왔을 때 여기는 요 점이 나왔을 때 이 점을 어디에다가 요 자리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되겠죠? 아마 2 나오나? 2 봤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고개를 한 번씩 끄덕여주고 그러는 게 사회성이야. 참고해도. 너 누구랑 얘기하니? 누군가는 웃고 있길 바라는데 차마 고개를 못 돌리겠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2a 더하기 b는 1 나오고요. 8a 더하기 b는요 2의 세제곱이니까 3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좌표를 잡는 작업, 그게 이제 좌표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고요. 원래 숙제로 내려고 했으나, 자, 여러분들 잠깐 페이지 잠깐 넘기셔서 19번 문제 잠깐만 보실래요? 19번.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뭐 위치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던져진 화두가 어쨌든 평행이동 대칭이동이었어요. 그쵸? 평행이동 대칭이동이었는데 여기에는 이 19번 문제는 되게 예전 문제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기는 한데 이 내용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셨을 때 좀 명확하게 편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서 여기가 1. 여기 1이면 너무 큰가? 1. 오지게 크겠구만. 1, 2.
그리고 1, 2 이쪽에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요런 녀석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잠깐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얘들아, fx와 f의 마이너스 x가 있습니다. 어디의 대칭이라고 얘기하죠? y축 대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f의 x에다가 f의 a-x라는 녀석이 있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x는 2분의 a의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라고 하면 그냥 역시 다들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죠. 내가 아는데 네가 일단 대답해봐. 이런 느낌이잖아. 자, 해줄게. fx랑 fa-x는 자, 들어가는 요 녀석에 해당되는 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부호가 반대라는 이야기는 한 녀석을 내가 집어넣으면 분명히 다른 부호에 해당되는 녀석이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돼. 근데 요 녀석의 입장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내가 여기에 그냥 편하게 숫자 잠깐 넣어서 a에다 2를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랑 요 자리에 들어가는 값은 어쨌든 x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값은 똑같을 테니까 x, a 빼기 x라는 이 두 i의 위치 관계는 더했을 때 항상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니? a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a를 만약에 내가 2라고 두게 되면 합해서 항상 얼마가 나오는 녀석이 되는 거야? 2가 나오는 녀석이 되는 거야. 그럼 더해서 항상 2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디에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1에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와 관련된 식을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면 x의 부호가 반대네? 근데 더했더니 항상 a가 나오네? 그러면 2로 나눈 x는 2분의 a의 대칭이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x의 부호가 반대인 함수 입장에서 쓰이는 선대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봐봐. 여기 있는 녀석이랑 이쪽에 있는 녀석은, 자, 여기 있는 아이랑 여기 있는 이 녀석은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사실 여기 있는 이 식은, 아이고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로그 2의 15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하면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f 로그 2의 15 마이너스 x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어디에 대칭이 되는 거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로그 2의 15라는 값에 대칭이 되는 그래프. 즉 여기 있는 요선 만나는 점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만나는 점 찾았으니까 AB라는 녀석의 요 선분기를 이제 하나씩 난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이 문제를 안 풀어주겠지. 그치? 그걸로 안 풀려고 하니까 설명을 하는 거겠지. 그치?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로그 2의 15라는 이 값 자체가 사실 좀 별로예요. 그죠? 조금 별로죠. 근데 로그 2의 15랑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15를 얼마로 바꾸게 되면 16으로 바꾸면 조금 편한 숫자가 나오긴 합니다. 그쵸? 그럼 내가 여기에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과의 원래는 위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녀석 말고요. 그냥 y는 1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요 그래프를 내가 따지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은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돼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자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로그 2의 15만큼 옮긴 녀석인데 얘는 x축으로 얼마 이동한 거야? 4만큼 이동한 거지. 로그 2의 15보다 4가 조금 더 크죠? 조금 더 크죠? 조금 더 크니까 이 그래프보다 어떻게 그려지면 됩니까? 조금 더 옆으로 옮겨지면 되겠죠. 그럼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조금이라고 했지만 과하게 소심해 보인다. 과하게 해놓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옮기시면 돼요. 그럼 옮겨놨을 때 장점이 뭡니까? 여기는 요점 얼마? 2가 돼버려요. 그쵸? 2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주실 건 뭐냐면 문제에서 AB라는 선분 길이가 1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 요 위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내가 요만큼 딱 따져서 이 아이가 1이 되는 녀석을 내가 따졌어. 요게 1 되는 걸 따졌어. 그럼 여기가 A가 될 건데 B는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이거 옆으로 옮긴 요쪽 자리가 B가 될 거야. 그럼 얘가 1이 되는 순간에 1보다 더 큰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요 부분은 얼마입니까? 4에서 얼마 뺀 거? 로그 2에 15를 뺀 거. 그치? 아주 조금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문제는 AB라는 아이가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걸 따지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AB라는 녀석은 AB 프라임에다가 얼마 아주 조금에 해당되는 그냥 조금 더 더한 녀석이 AB라는 녀석이 되는 거니까 AB 프라임이 얼마 되는 거? AB 프라임 안 써놨구나. 여기 B 프라임 AB 프라임이 얼마 되는 것부터 1 되는 것부터 하나씩 따져주시면 문제 풀이가 좀 편해지겠네요. 그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 많이 봐서 익숙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풀어봤으니까 그냥 되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로그 2의 15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편하게 문제 풀자 그랬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평행이동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래프를 옮겨서 편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계산해놓고 다시 돌리면 돼. 그게 평행이동의 주된 목적이야. 다른 게 목적인 게 아니야. 저 멀리 있는 녀석을 내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그럼 지금 흰색 녀석 두 개의 위치 관계를 따지려고 했는데 이 두 녀석을 따졌을 때 숫자가 그냥 좀 귀찮은 숫자다 보니 그냥 애시당초 x축으로 4만큼 옮긴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는 요 녀석의 입장에서 요 간격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녀석을 하나하나 찾으면 문제가 더 어떻다? 편해진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시면 A라는 이 점에 X좌표가 뭐가 나오면 됩니까? 자연수가 나오면 되잖아요. 자연수. 자 그럼 여기 원래 A라는 점의 좌표는 얼마도 가능한 거야? 2도 가능한 거야. 2도 가능한데 A라는 녀석에 2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요 간격 얼마? 로그 2의 16분의 5였 로그 2의 15분의 16이었죠? 4 빼기 로그 2의 15. 그 녀석은 당연히 1보다 작으니까 2 넣었을 때 안 되고 그럼 A는 얼마부터 하나하나 조사하면 된다? A라는 A점의 X좌표인 A 값이 얼마? 3인 경우 A 값이 4인 경우 A 값이 5인 경우 이렇게 해서 AB 프라임 따져보면 여기가 대칭축이 얼마니까 2니까 A 좌표가 3이 되면 B 프라임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니?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2의 대칭이니까. 그치? 이해되니? 자 여기가 2 대칭이야. 내가 여기를 3이라고 둘게. 그러면 2 기준으로 3 대칭하면 여기는 1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간격 AB 프라임은 2가 되는데 당연히 AB는 그러면 얼마보다 큰 거야? 2보다 조금 더 큰 녀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미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 때 어쨌든 나열해서 우리가 문제 푸는 건 기본 상식이야. 기본 상식이긴 한데 4일 때 4 나오겠죠? 그럼 AB는 4보다 큰 값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데 사실 이 녀석의 그래프를 보고 이걸 살짝 옮긴 녀석이랑 2대칭이 된다는 걸 써서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인 건 맞아. 근데 이제 이런 걸 들으셨을 때 한번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이런 생각을 가져달라는 거야. 단순하게 평행이동을 x 대신에 뭘 넣겠다, y 대신에 뭘 넣겠다 이걸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이라는 녀석 자체는 위치를 내가 편한 녀석으로 옮긴 다음에 위치 관계를 따져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준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걸로 평행이동을 활용하는 거다라는 걸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한 번에 완벽하게 쓸 수는 없거든.
진짜 이거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그냥 살짝 보이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 내용은 분명한데 그런 거 이제 조금 연습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책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 최대한 책이 오도록 한번 해볼 테니 우리는 일단 선생님이 나눠준 요 프린트 답이랑 해서 다음 시간에 드릴 테니까요. 요거랑 파랑이 책을 선생님 아직 못 봤는데요. 그 책에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냥 기본적인 그래프 문제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쭉 풀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타임이 우리가 이제 수업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관련된 교재랑 학원 교재랑 해서 문제 풀이는 다 최대한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거 좀 짚고 문제 한번 풀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지금 풀어도 돼요? 수특 언제든지 풀어도 되지. 대신에 근데 이렇게